안녕하십니까. 호치민의 이현자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오늘 조금 방송이 늦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늘 뭐, 여기 앞에, 이제 운동장이 있거든요. 여기서 무슨, 설날 행사 한다고 오전에 좀 시끄러웠습니다. 베트남은 지금이 가장 바쁠 때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설날 한 일주일 전쯤부터 베트남 사람들이 설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베트남 설날은 요번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요번에는 일주일이 좀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8일에서 9일 정도 아마 쉬게 될 겁니다. 저희들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좀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바빠요. 조금 이따 이제 화상 통화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이제 국제결혼 이제 일을 한 2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부터 예전에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카페나 또 그리고 카페 내에서 소개를 하다 보면 이제 피해자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소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관련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쪽지도 오고 이렇게 메일도 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피해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니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겠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그 피해자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한 7, 80%는 그냥 브로커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피해를, 그리고 그 피해라는 게, 물론 피해를 당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지만, 저희들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게 과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사실은 잘 판단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피해를 받다, 주로 이제 얘기들을 하죠.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뭘 사기를 당했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한, 순수하게 자기들이 이제 피해자고, 그 누가 들어도, 좀 이상하다, 이런 경우도 있죠. 없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피해자 관련 카페나 또 그리고 그런데 이제 내용들을 올리시고 여러 이제 업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 광분하죠. 그런 나쁜 놈들이 있냐. 그리고 자기들이 막 도와준다. 자기가 여기 베트남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는 경찰이 있다. 어쨌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통화도 하고 그러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떤 카페에서 자기가 이제 활동하는 카페에서 이런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제 실제로 해결을 해주는 거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도 잘 없고, 그냥 말 들어주는 거죠. 말 들어주고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저한테 소개를 해주겠다. 소개를 할 테니까, 대신에 일 잘 끝나고 나면 1인당 얼마를 다오.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돈을, 아니, 내가 1000만원을 받는데, 그것은 100만원, 150만원 아니겠지? 보통 한 2, 300달러 그러죠. 2, 300만원 줘도, 내가 7, 800이 남는 거니까,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근데 왜 안 하냐? 제일 첫 번째,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비밀로 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든 얘기가 나오고요. 왜냐?
그렇게 보낸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또 일을 진행하다가 잘 되면 또 좋은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또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 케이스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한 번 당했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안 당하겠다는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접근을 하죠. 근데 그게 실제로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수하게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막 의심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어떤 분들은 좀 웃기는 얘기지만 가장 심한 분은 우리가 이제 그 나중에 비자 서류나 이제 결혼 서류를 할 때 뭐 이제 서류에 사인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인감 받고 뭐 이런 신원보증서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걸 하거든요. 그게 왜 필요하냐고 이제 막 따지는 분도 계세요. 물론 뭐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하면 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한꺼풀 이제 사람을 이제 의심부터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제가 얼핏 한 들었는데, 제가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으면 제가 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2, 300이 없어지면 이게 사람인지라 그 2, 300을 다른 데서 또 이제 챙기게 돼요. 그 다른 데라는 게 신랑한테 챙기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이제 가야 되는 비용에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피해자 관련 그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대단한 선인 척하고 그리고 대단하게 뭐 일을 하는 거 하지만은 그 사람들 이런 말씀 드리지만 거의 다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니까 그 사람들 뭐, 그리고 이게 웃기는 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이 로비라는 로비스트라나 뭐 로비라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는 일 안 하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100이라는 이익이 있으면 거기서 2, 30을 그 사람들이 그냥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한 7, 80을 이제 원래 일하는 사람이 이제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알아들으시는 분은 알아들으실 거예요. 거기가 이제 어떤 건지. 그 사람들 한 20년 가까이 하면 됐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한지. 자기도 뭐 국제결혼의 피해자였다 막 이러면서 합니다. 근데 그 사람도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럼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뭐 이런저런 피해를 봤다. 근데 그 피해 사실도 최근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최근에 이제 이 유튜브가 좋은 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보면 아주 자극적인 이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확인된 사실도 아니고, 물론 뭐 확인된 사실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 그냥 신랑이나 어떤 한 뭐 그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랑 신부 사이에 일어나는 일은 저희들도 100% 안다고 얘기 못합니다. 그 신부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죠. 신랑이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특히나 이제 그렇게 선의로 포장을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더더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을 갖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더 믿을만 하다는 거죠. 뭐 어떤 사람 이런 분도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자기는 국제결혼 업체가 아니래요. 근데 여자는 소개했네요. 그럼 자기 그 사람은 왜 유명한 국제결혼을 왜 종사하시는 거나 이걸 오래 쳐다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봉사를 한다는 그런 카페도 있어요. 네. 근데 봉사 아닙니다.
그것도 비용 다 받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러고. 아니, 나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걸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러고 빠져나가요. 근데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냥 브로커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브로커고, 좀 좋게 얘기하면 무업업체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신랑하고 이제 신부를 소개시켜주는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 하는 신랑도 있습니다. 자기가 뭐 주위에 뭐 소개시켜준 신랑이 많다. 어? 저는 소개하지 말라고. 뭐 소개를 하지, 뭐 저한테인가 그 사람을 소개해서 소개비를 받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냥 우리 회사를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 얘기하시면 우리 회사 가입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보고 얘기를 하면 되죠.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소개비 받는 게 결국은 문제가 생겨요. 이건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만약에 신부를 우리 회사에 소개해서 뭐 이러면은 보통 뭐 한 50만원, 100만원 밑으로의 소개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소개비를 받아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좋은 의미에서 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 소개한 사람이 신부집에서 소개비를 받아가요. 그걸 이제 제가 걸러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저는 못 받게 합니다. 소개비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소개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많은데, 뭐 돈 줘가면서까지, 뭐 돈 줘가면서까지 여자를 왜,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마담하고 뭐가 달라요? 뭐 한 번 하면은 그냥 개인 거고 두 번 하면 마담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일단 돈 받으면 그게 마담. 그럼 그게 베트남에서 불법입니다. 며칠 전에 뭐 어떤 그 국제결혼 뭐 나름 업체가 뭐 베트남 국제결혼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뭐 얘기를 뭐 유튜브에서 하는 걸 제가 어떤 한 봤는데 다 불법입니다. 그 사람의 논리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게 돈을 주고 받는 게 없으면 불법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단체로 맞서는 보고 하는 게 불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이 아니려면 라이센스가 있어야죠. 베트남에서는 그 국제 결혼이든 결혼에 관련된 라이센스는 없습니다. 그냥 예식장, 그 결혼을 뭐 하는 데에서 음식, 뭐 스튜디오 이런 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도 다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그 라이센스를 받고 안 받고는 자기가 판단하는 나름이지만, 라이센스를 안 받고 하다가 걸리면 당연히 세금 받죠, 여기서. 근데 국제결혼에 대한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자체가 없습니다. 단 하나, 그게 또 말이 안 맞는 게 이제 여성연맹을 통해서 하면 이제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성연맹은 돈 안 받고 하냐? 아니죠. 거기도 돈 받습니다.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불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다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뭐 자기 나름대로는 좀 이제 아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26년 동안 하고 이러면 뭐 별라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뭐 예전에 대전에 어떤 모 업체는 뭐 자기들은 그 이제 뭐 여기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뭐 한다. 그러고 여성연맹하고 뭐를 맺어서 한다. 이렇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잘 압니다. 지금 그 이름이 생각도 나지 않지만은. 그리고 뭐 유명한 우리나라 그 농협중앙회, 거기도 두 건인가 세 건하고 말았죠. 농협중앙에서는 여성연맹하고 그 MOU를 맺어가지고 했어요.
근데 두 건, 세 건하고 저한테도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쪽에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성연맹이 자기들이 돈을 안 받고 안 챙기고 하면 되죠. 근데 제가 그 사람 보고도 아니 돈 안 챙기는데 그 사람이 뭔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냐고. 그쪽에 농협 쪽에서는 그러죠. 중앙회 쪽에서는 아 자기들은 안 준다고. 당연히 안 주겠죠. 그 여자한테 다 받아 챙기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은 한국에 와서 빨리 자기가 이제 했던 돈 갚아야 되니까 바로 일하러 이제 가고. 그래서 결국은 세 건인가 두 건인가 해가 둘 다 사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안 해요. 그래서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누가 소개를 해서 제가 소개비를 주고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담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뭐 여기 마담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면 안 되고 저쩌고 자기가 마담 짓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한국의 그 이제 뭐 큰 WTC나 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또 아니 WTC가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큰 업체들 중에 일부는 보면 뭐 베트남의 현지 마담을 통하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럼 당신이 직접 아가씨를 구하냐고. 그 일 하는 사람이 마담이에요. 그 일 하는 사람이. 그 회사가 직접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자를 소개받지 않으면 그거를 누가 해도 내가 소개비가 따로 나가면 그건 마담이 하는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타 마담은 엉망이고 개판인데 자기 마담은 좋다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제 남자들 뭐 자기 주변에 뭐 친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지만 소개를 하고 200만원, 300만원 물론 이걸 그 남자한테 안 받죠. 회사에서 받죠. 회사에다가.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하면은 안 되는 게 죄송하지만 한국 분들이 저한테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당신은 불법 무허가 등록업자다. 좀 모릅니다. 맞습니다. 저는 등록증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뭔데요? 친구를 소개하고 뭐 누구를 소개하고 옆에 동네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그 회사에다가 200만원 300만원 받는 그거는 뭔데요? 그거는 선이고 저는 악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한테도 소개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나름의 신조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100이라는 돈을 버는데 그러면 내가 100이라는 돈을 못 벌고 70이랑 80이라는 돈을 벌게 되면 저도 아깝죠. 그러면 나머지 20이나 30이나 이거는 어떠한 뭐 내가 다른 뒷돈을 챙기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내가 제공해야 될 걸 적게 제공하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냐면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업체 유튜브는 아닌데 업체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업체를 막 소개를 해요. 그걸 소개를 하면서 이제 타 업체를 막 깎아내려요. 뭐 족성 결혼하는 업체가 어떻고 저떻고 막 깎아내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하지 하고 이제 쭉 이제 훑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타 업체를 선전을 해요. 그 업체로. 그러고 나서
그 업체에서 자기 이름을 대고 뭐 하면 또 이제 뭐 얼마의 할인이 된대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건 광고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A라는 업체를 막 깎아내리는 건 좋아요. 뭐 자기가 어떤 뭐 사명감이 있던 뭐가 잘못됐든 했어요. 근데 왜 이거를 B 업체, C 업체를 광고를 하냐고요? 그럼 A 업체는 나쁘고 B 업체, C 업체는 좋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B 업체, C 업체를 광고하시면 되죠. 이게 제가 언제 며칠 전에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언뜻 하면 앞으로 아마 국제 결혼 시장이 개판이 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유튜브라는 게 웃겨요. 이게 예전에 유튜브라는 게 없고 오프라인으로 광고를 하고 발로 뛰고 이럴 때는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근데 이 유튜브가 있으면요 열심히 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알고리즘 잘 타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저는 26년째 이 일을 하고 있고 제가 26년째 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증명을 하라 그러면 제가 증명하기는 힘들겠지만 주위에 이제 저를 얼굴을 보고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저 사람 오래된 사람이다. 아실 거예요. 아, 왜냐? 오래된 사람들은 보면 알아요, 서로. 그걸 뭐 여기 지금 현재 유튜브에 뭐 이래 하는 그 이제 그 노사 그 제로원이라는 그분도 제가 잘 압니다. 그분도 한 20년 넘으셨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이제 그 결혼의 정석인가 그 신사장 잘 압니다. 저하고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죠. 그런 식으로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반은 회사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또 최 사장이라고 있어요. 그분도 잘 알아요. 그분은 저보다도 좀 더 오래되셨죠. 오래된 사람들은 서로 얼굴 보면 알아요. 뭐 서로 인사를 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안 해도 아,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은 일을 하는구나는 건 잘 압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겹치잖아요. 그럼 왜냐면 어디 가면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뭐 영사관 가면 보이고 그리고 무슨 영사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뭐 영사관에서 비자 문제가 막 발생이 된다 이러면 영사관에서 그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분이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 유튜브라는 건 안 그래요. 그 사람이 뭐 3일이 됐든지 5일이 됐든지 1년이 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나와서 내가 전문가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전문가든 아니든 뭐 그거야 자기가 그거 할 일이고 하지만 이게 쉽게 뭐 이제 내가 일을 많이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처럼 내가 소고기 주면 돼요. 내가 누가 신랑을 소개하면 얼마, 신부를 소개하면 얼마 이렇게 주면 간단합니다. 제일 간단한 일이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어떠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우리는 다 겪어봤거든요. 그런 일. 심한 경우는 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실 필요가 없지만 업체가 업체를 소개해도 그 업체에 소개비를 주고 이런 거죠. 예전에 이제 국제결혼은 도매 영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제일 뭐 흔히 있었는 얘기가 한배라는 회사가 있었다고.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한배라는 회사가 있으면 이 한배라는 회사가 저희 이제 에이전시들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뭐 또 직접 와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신랑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랑들 말고 회사를 모집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걸 도매 영업이라고 하는데, 그럼 쉽게 말하면 그 밑에 뭐 수백 개의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회사에서 신랑을 하나 보내면 그 신랑에 대해서 얼마를 먹고, 거기서 또 베트남에 보내면 또 얼마를 먹고, 이러는 게 중간에 브로커예요. 뭐 좀 나쁜 말로 하면 뭐 낙감하고 브로커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그게 끝이 안 좋아요. 예전에 좀 크게 하는 회사들은 그런 회사들이 태반이었어요. 지금도 뭐 많죠, 그런 회사들이. 특히 북쪽은 더 많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는 가장 극명해 볼 수 있는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 수익이 줄잖아요. 내가 100이라는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내 수익에서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 수익이 줄어들고 그냥 이게 뭐 70, 80을 받지만 이걸 한 명 할 걸 2명하고 3명하고 해서 이거를 보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마인드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일어나다 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신부한테 줄 돈을 안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한테 줄 돈을 칼을 치는 거고. 제가 일례로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이 국제결혼업이 이제 그전에도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전에는 다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국제결혼 회사라는 걸 통해서 일을 했어요. 그때에 1년에 저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하노이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호치민이 한 70, 하노이가 한 30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요, 이게 호치민만 해도 연 한 7, 8천 명이 돼요. 근데 그때는 국제결혼업에 종사하고 뭐 그때는 이제 허가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등록제가 아니죠. 그냥 신고제예요. 신고 안 하는 게 업체가 많았어요. 그럼 그때 뭐 5천 개니 뭐 업체가 5천 개에 이제 그 안에까지 일하는 사람까지 다 하면 뭐 10,000명이 넘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숫자가 거의 아마 한 15분의 1, 20분의 1 정도로 줄었죠. 근데 신랑 숫자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회사가 15분의 1, 2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 그만큼 각 회사들은 뭐 최소한 5배, 10배로 더 많은 신랑들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숫자도 비슷하지만 업체를 통해서 오는 숫자도 더 줄어요. 이게 뭐냐? 저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제 그 개인적인 소개로 이 그 개인적인 소개가요 웃기는 게요.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적인 소개니까 이건 업체가 아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돈 받으면 업체예요. 한 명 하는 거는 뭐 개인적인 소개라고 2명부터는 업이에요. 그냥. 제가 결혼시킨 신랑 신부들이 이렇게 한국에 나가 있으면 신랑들이 뭐 그런 얘기를 가끔 가다가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이 일을 해보고 싶다, 어쩌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일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서는 저도 안 했겠죠. 근데 제가 하나 말리는 건 있어요. 뭐냐면 신랑은 회사 나가서 일하고 신부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이건 제가 못하게 말려요. 왜 못하게 말리냐? 저도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신부들이 뭐 그 신랑을 저한테 보내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 따져보자고.
신부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주변에 뭐, 아이고, 뭐, 이쁘게 잘 사니까 또 그러고 뭐, 신랑도 나이가 많고 이러는데,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쁘게 잘 사는 거 같죠? 그 속이야 뭐, 신랑 신부 말고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장가 보내야 되는데, 우리 동생 뭐, 결혼시켜야 되는데, 네가 좀 사람을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은 그렇잖아요. 이게 웃기는 게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소개시켜주면 그 사람도 잘 살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래요, 그거는. 그걸 누가 알아요?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데. 그 소개를 해달라 그래요. 좋은 마음으로 그러고, 그 이제 여자도 좋은 마음으로, 아니, 자기 이제 아는 또 뭐 동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베트남에 있는 신부들도 한국에 이제 간다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 뭐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이 다 되고 다 하니까 해서 언니 나 좋은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줘 뭐 가고 싶어 그러죠. 왜냐 그 여성분들도 뭐 국제결혼 회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국제결혼 회사를 에다가 프로필을 보내고 하면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국제결혼 회사가 뭐 아가씨들 2명, 3명 데리고 장사하지는 않잖아요. 뭐 몇백 명, 몇천 명이니까 줄어들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하면 이제 지난 몇 번 하는 얘기지만 신랑이 신부집에 주는 돈을 얘들도 알아요. 바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집에 주는 돈을 회사에서 중간에서 뭐 여기 알리바바라 그러는데 도둑질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런 거보다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보내면 확률도 높아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요. 그러면 서로 좋은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뭐 그걸 나쁘다고 저는 말은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이게요. 자, 신랑이 한 50 넘어서 아침 9시 출근해서 저녁 6시, 8시까지 야근해 가면서 쭉 버는 돈이 한 달에 한 500만이라고 합시다. 뭐 500이면 뭐 세금 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뭐 한 400 가지고 가요. 적은 돈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신부한테 400을 준다고 해요. 그럼 신부가 처음에는 400이면 베트남에서 큰 돈이죠. 베트남에 뭐 한 상위 한 5%? 10%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월급제 중에서는 그 정도 되는 사람이죠.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자기가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노력을 안 했는데 주위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 소개만 해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버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신랑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더 버는데, 나이도 훨씬 자기가 어린데, 신랑보다 더 벌어요. 그럼 신랑이 가지고 오는 돈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다면, 가정일 소홀합니다. 가정일 안 합니다. 왜?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명만 하면 자기 신랑 받는 월급에 2배, 3배를 버는데 모아서 집에서 뭐 빨래 해가면서 밥 해가면서 살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가정은 개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나 당신하고 안 살아도 돼. 한국에 들어왔잖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해요. 차라리 할 것 같으면 신랑이 하고 신부가 도와주는 게 맞죠. 그리고 정식적으로 하는 게 맞고. 왜냐? 아까도 말했다시피요. 신부들은 한국의 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가 등록업체인지 이거를 아니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내가 소개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데 이게 무슨 죄가 돼?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경찰서 가야 되고 뭐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다면 그 뒷감당은 또 누가 해야 되냐? 신랑이 다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하실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하는 게 낫고, 조금 좀 있다가 이제 화상통화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방송은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지금도 여기 제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보니까 뭐 저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개인적인, 특히 이제 뭐 이렇게 국제결혼 카페 있잖아요. 카페에서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카페든 국제결혼 카페든 뭐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카페든, 거기서 피해자인 내가 이런 피해를 봤는데, 그 피해라는 게 피해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는데 뭐 그걸 하여튼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렇죠? 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아이고 거기 어딥니까, 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쪽지 오고 뭐 이러시는 분들, 뭐 상담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담하는 것 자체도 나중에는 자기가 이용당하는, 시끄대지는 아유 뭐 그런 데를 했습니까, 제가 잘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뭐 가입도 싸게 합니다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그렇게 그거 보내놔놓고 그 업체에서 자기가 돈 받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순진하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는 그냥 선의만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은 열에 한 명도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내 살기 바쁜데 뭐 그 사람이 피해를 받던 뭐 어쨌든 뭐, 또 그리고 특히 유튜브에서 뭐 이런 이제 업체를 운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업체를 운영을 안 해요. 근데 막 국제결혼에 대해서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하고 뭐 또 일반적인, 왜 그러냐면요, 이게요, 그 사람들이 일반적인 신랑보다는 많이 알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통화하고 전화하고 하면은 당장 그거를 캐치를 해낼 수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신랑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문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것도 알고 보면 타 업체를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아예 노골적으로 거기다가 뭐 적어 놓더라고요. 뭐 그냥 그 업체에 전화해서 자기들이 소개했다고 하면 뭐 100만원, 150만원을 할인해 줍니다. 뭐 이런 걸 적어 놔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업체에서 100만원, 150만원을 왜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업체에서는 뭐 많이 하니까 할인해 준다고 합시다. 그럼 이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뭐 이제 싸게 뭐 하는 거를, 그게 브로커예요. 그래 놔놓고 이 신랑한테 받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뭐 50을 받든 100을 받든 150을 받든 그건 뭐 내부적인 거니까 모르겠지만 거기서 돈을 챙기는 거죠. 아니면 광고를 받든, 그게 뒷광고고 그런 거잖아요. 그걸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왜 그 업체를 홍보를 해요? 그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특히 타 업체를 비방하고 막 한다? 자기가 그 업체에, 쉽게 말해서 자기가 광고하는 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타 업체 얘기해서 뭐 하지만 뭐 북쪽에 있는 업체, 남쪽에 저기 있는 업체, 저한테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제보는 아니죠. 뭐 이제 거기서 했는데, 사장님 거기서 뭐 했는데, 예? 뭐 이렇더라.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첫날 밤을 지냈는데 뭐 그 여자가 나중에 뭐 자기는 처음 결혼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뭐 나보고 뭐 어쩌라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저도 그 두 사람, 그 업체하고 그 신랑하고 사이의 일을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아까 말했다시피 신랑하고 신부하고 소개해 줄 테니까 소개비 달라.
그게 마담이고 그게 브로커입니다. 뭐 미얀마의 뭐 국제결혼은 어떻고 라오스의 국제결혼은 어떻고 뭐 얘기들을 쭉 하시면 뭐 베트남은 마담들을 못 믿어서 안 된다 이제 뭐 또 그리고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뭐 그리고 또 뭐 이제 베트남은 경제적으로 이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안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높아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그만큼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예전에 신랑들처럼 뭐 50대 60대의 시골에 뭐 얼마 전에도 그 뭐 우리나라에 제가 뉴스로 언뜻 한 봤는데 뭐 진짜 시골의 지자체 누가 뭐 그 외국인 신부들을 뭐 해서 농촌 총각들 장가 보내고 뭐 이걸 도와줘야 된다 이러시는 지자체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아마 그렇게 그 일이 어떠한 그걸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좋은 의미로 얘기를 하셨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지자체에서 꽤 많은 신부들이 들어갔죠. 근데 거기서 성공률이 아마 10%도 안 나올 겁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중간에서 돈을 공무원들이나 그 업체에서 중간에서 해먹거든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그거 할 때 이제 1200이라는 돈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뭐 거의 정가처럼 되어 있었거든요. 1200이 이제 국제결혼 비용이에요. 그럼 지자체에서 10명, 20명이 와요. 그럼 그걸 신랑들한테 어떻게 하냐?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절반, 신랑이 절반, 그럼 600만 원이잖아요. 내 가지고 1200을 줘서 이제 결혼을 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1000만 원 말씀이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아니, 한 명이 와도 1200이면 10명, 12명이면 1200을 줄 사람도 없지만은 공무원이 뭐하러 그렇게 해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럼 계약은 1200으로 하죠. 계약은 1200으로 하고 뒤로 언더머니가 400, 500씩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바보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 업체도 안 그렇죠. 그 업체에서 10명, 12명 데리고 오면 여기 베트남에 올 때 만약에 한 명을 그 당시에 보통 한 4,000불 줬을 거예요. 4,000불을 준다? 12명이 오는데 4,000불이니까 뭐 48,000불을 준다? 안 그러죠. 그 업체는 바보입니까? 그럼 거기서 똑같죠. 그럼 48,000불 줘야 될 걸 한 4,000불이면 1,000불씩 깎아도 3,000불이니까 뭐 저기 36,000불 뭐 3만 몇천 불을 주겠죠. 그럼 그 에이전시는 바보입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 에이전시는 그 밑에 자기가 줄 돈 똑같고 또 자기가 모자라는 수익 부분은 신마트 차 가득 챙기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서 사고가 생기죠. 그 신랑들은 모르죠. 자기는 뭐 지자체에서 하는 거 난 내줄 돈 다 줬다. 근데 밑에 정작 가야 되는 신부한테는 그 돈이 안 간다. 안 가는 게 아니라 답으로 신부가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위장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당연히 사고 생기죠. 10%도 정착을 못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업체는 그것만 하나요? 뭐 지금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보세요. 지하철에서 뭐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그럼 뭐 공구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위에 있는 이제 총각들이나 뭐 또 재혼자들이나 쭉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한 10몇 배가 와요. 10명을 모집하면 한 100명, 200명씩 와요. 그럼 100명, 200명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0명을 선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선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명단을 받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한테. 그 명단 값으로 그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명단을 받아서 어떡하냐.
그럼 명단을 제출했다는 사람은 일정 부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돈이 이제 모자라겠죠. 그러면 알았다. 선발된 사람이 600을 주면 니는 한 800, 900만 더. 나머지 돈은 회사에서 그걸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참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조금만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면 모를 게 없어요. 자기가 손해나는 짓을 왜 합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도 마담이라는 사람들을 안 믿어서 제가 직접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저는 마담이를. 자 보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얼마나 웃기냐면요, 자기는 재혼이에요. 애가 둘 셋 있어요. 근데요, 과거에 있는 여자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마담들 입장에서는, 아니 자기 집에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만에 빨리 빠져나가야 자기도 돈을 벌고 또 새로운 아가씨를 불러들일 거예요. 근데 이게 5개월이 되고 6개월이 되고 아가씨들이 안 나가면 새로운 사람도 못 불러들이고 이 아가씨들 빚은 점점 쌓이는 거잖아요.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공짜 없습니다. 거기서 먹고 자고 또, 아니 여기 베트남에서 누가 오늘도 뭐 베트남에 공항에 나가면 이제 수많은 남자들이 결혼하러 들어오겠죠. 그 남자한테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걸 뭐 택시 타고 가는 경우는 잘, 왜냐면 택시비가 비싸니까. 그럼 주로 이제 쉐어미라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거든요. 그 오토바이 비용, 밥 먹는 거, 자는 거, 다 이걸 돈을 받아요. 바로바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결혼이 결정되고 나면, 그럼 그 신부가, 신랑이 신부집에 주는 돈에서 이제 받아 챙기든 아니면 신부집에서 받든 어떻게 하든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담이 이해합니다. 자기는 50대가 넘어가면서 50대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 뭐 19살, 20살짜리 신부를 찾고 초혼을 찾고 또 애기 없는 사람을 찾고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은 애기가 있어. 애기가 이제 다 컸어. 이제 뭐 장성해서 이제 독립을 했어. 근데 애기 없는 여자를 찾아요. 뭐 결혼을 했던 안 했던 애기 없는 여자를 찾아요. 그럼 그 여자분은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하고 뭐 2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살고 그 다음에 그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지나면 임신을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남아있는 여자는 평생을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그때 애기도 못 낳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제가 그래요. 아니 애를 데리고 가서 양육을 해야 된다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양육을 하는 게 아니라 걔는 베트남에 살고 엄마가 양육비를 벌기 전에 뭐 짧으면 1년 길면 한 2, 3년 동안 양육비가 한 달에 한 2, 30만 원 도와주는 걸, 그거에 도와주기 힘들다면 결혼을 안 하시는 게 맞죠. 얼마 전에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서 결혼 비용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업체 비용이 한 1,000만 원인데 뭐 이것저것 하면 한 2,000에서 2,500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막 아이고 그렇게나 많이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많습니까? 이러니까 생각보다 많대요. 생각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그 돈보다도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여윳돈이 있어야 신부가 한국에 왔을 때 뭐 병원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비용들이 그렇게 있어야 진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준비되실 때까지 하지 마시라고요. 도대체 생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벌써 30대 중후반인데 돈 2천, 3천이 없어서
없는지 못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안 드리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국제 결혼을? 그거는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담들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마담들한테 제가 한 몇 년을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프로필을 정확하게 먼저 받기를 원하고 사진을 먼저 받기를 원하고 나도 신랑들 프로필을 전해주겠다. 그러면 그 프로필을 신부들한테 전해줘서 두 사람이 동의하면 그때 와서 만나자. 그때는 뭐 카톡으로 교제하고 이거는 생각도 못할 때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수많은 마담이 다 거절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마담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 나처럼 하는 사람이 한국에 점점 생기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는 마담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 자, 저희 카페도 보면요. 문신 있는 사람이 절반입니다. 문신 없는 사람이 절반이고. 그리고 재혼자가 또 그 중에 절반이에요. 초혼자가. 앞으로 아마 재혼자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또 뭐 이쁜 한 뭐 4분의 1, 20%에서 30%가 이제 신랑들이 이제 원하는 초혼에 문신 없고 그런 여자예요. 그럼 그게 다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이쁜 사람. 그럼 또 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소개시키겠다고 하는 신부의 10% 15%밖에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75% 80%는 제가 이 정도면은 마담들은요 20명 데리고 있어봐야 한 명 선택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안 알려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가 미혼모에 애가 있어. 근데 그 얘기를 안 할 뿐이죠. 뭐 미혼모에 애가 있는데 우리가 미혼모에 애가 있습니까? 라고는 못 물어보니까 그 안 알려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지 뭐 우리 쪽에 있어서는 거짓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저는 안 합니다. 뭐 어떤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여기에 적혀 있는 게 그대로 사실이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러죠. 아니 동거를 했으면 동거를 했다. 심하면 유산을 했으면 유산을 했다라고까지 적어놓은 프로필을 보신 적이 있냐고. 그럼 뭐 거기다가 뭐 경험까지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한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으면 자기는 처녀를 뭐 원한다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그러시면 어때? 저기 초등학교 앞에 가 계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그러죠. 그럼 당신 총각이냐? 막 어떤 뭐라고 그래야지 국제 결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자가 임신하는 자국이 있다, 중절했는 자국이 있다, 뭐 어쨌다 뭐 얘기를 해요. 그런 거를 얘기를 해도 남자분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고 선택이 되면 굳이 그 여자분이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땐요 여자분은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아니,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가슴에 돌덩어리 안고 살 수는 없죠.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또 이제 바로 저걸 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